최영호 베트남 이야기 33번째는 베트남과 조선의 국권 비탈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입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한 기간은 몇 년일까요?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34년 11개월 15일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일제 식민 지배 35년 그러면 맞겠죠? 그런데 그냥 생각 없이 식민 지배 36년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로부터 핍박당한 것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별로 좋지도 않는 기억의 역사를 부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약칭으로 사용할 때도 일제 36년보다는 일제 35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이 한민족 고유 역사와 정체성을 말살해 그들이 공동체에 편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우선 한민족 역사를 폄하하고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어 한민족이 살아온 삶의 방식, 문화를 폄하하고 개조하려 했으며 언어와 문자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에 저항하는 민중을 탄압했습니다. 민중의 저항은 탄압할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탄생했고 국내와 해외에서 지속적인 독립운동으로 일제에 맞섰습니다. 아울러 일제는 그들의 부족한 전쟁 물자와 인력을 조달을 하기 위한 수탈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35년 내내 계속된 현상입니다. 반면 1858년부터 베트남 침략을 시작해 1885년부터 베트남을 지배하기 시작한 프랑스 식민 정책은 동남아시아 식민지를 그들의 영토에 편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경제적 자원 획득과 상품 시장 등 경제적인 교역, 나아가 그들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 정도로 생각했죠. 따라서 그들은 식민지의 정체성과 문화를 말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식민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가 그렇게 가혹하지도 않았고 그와 비례해 민중의 저항도 한반도처럼 처절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베트남 지배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보다 25년 먼저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3.1운동 같은 저항운동이 베트남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다만 특이한 행사로 프랑스는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인도차이나 연방정부를 별도로 설립하고 그 예하에 베트남을 3등분해 남부를 코친차이나, 중부를 안남, 북부를 통킹으로 이름 붙여서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해 5개 연방으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분할 통치를 택했다고 할 수도 있고 베트남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베트남은 한 나라가 아닌 세 개 나라로 분할되는 이질적인 요소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경과했다면 현재의 베트남이 세 개 나라로 분할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역사로 인해 현재의 베트남 정부도 북부, 중부, 남부 통합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한 지 54년이 지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어 독일의 괴뢰정부, 즉 BC 프랑스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베트남을 포함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도 BC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앞서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어 중국의 해안지대를 따라서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일본은 1940년 BC 프랑스 정권과 조약을 체결해 인도차이나 연방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합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1940년 9월부터서 베트남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일본군을 주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베트남은 일본의 군사기지가 되었습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그해 9월 파리가 해방되자 인도차이나 연방 식민정부가 자유프랑스, 즉 드골 정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과 반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1945년 3월 9일 전격적으로 프랑스군을 공격해 무장해제시키고 구금한 후 인도차이나 연방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베트남에서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은 전쟁 말기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지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프랑스 보호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응해왕족의 바오다이 황제를 내세워 통킹, 안남, 코친 차이라를 망라하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게 하고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에 포함했습니다. 만주국을 수립하고 청왕조의 부위를 괴뢰 정부의 꼭두각시로 내세운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기 베트남은 일본의 식량 제공, 작전을 위한 도로 개선 등 무리한 요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연합군의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홍수와 기근, 전염병까지 겹쳤습니다. 그로 인해 북부 통킹 지역에서만도 무려 200여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사회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베트남이 즉각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베트남 민족의 공화정부를 구상할 수 있는 토양을 일본이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긴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1910년 대한제국을 병합한 일본은 한반도를 그들의 영토에 편입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기 때문에 민주 저항이 더욱 강렬했고, 그럴수록 탄압과 저항을 업그레이드하는 현상이 일본은 지배 35년 내내 발생했습니다. 반면 우리보다 25년 앞서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한 프랑스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그들의 영토에 편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0년이 되면서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베트남을 그들의 국토에 편입하기보다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국가연합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려 했습니다. 이 점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따라서 지난 30회의 이야기 베트남과 일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베트남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섬나라 일본과 인접해 있고 섬나라 컴플렉스를 가진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으며, 그들의 대륙 컴플렉스는 지금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혐한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혐한 정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은 대한민국 국권 피탈과 월남 망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